야성보 에피소드 3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2만이나 지금 됐다고 뷰가 12만 개나 올라왔다고 하는데, 자, 저는 MC 피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 3 우리가 저번에 방송 이어서 테이스팅을 계속 하고 있죠. 잠깐만 소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믈리에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유영진 소믈리에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한 인기, 장안에 그냥 정말요?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다는 여성 게스트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유나님.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건데 아직도 얼굴이 발그레. 지금 달아올라 있는데 와인 색깔과 뭔가 좀 어울리는 이런 표현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여성 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계속 테이스팅을 이어가겠는데 우리가 미리 좀 그 잔을 따라놨어요. 일단 세 번째 우리 맛볼 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세 번째 와인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와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르고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생산자는 이제 루이 자도라고 하는 그 생산자가 저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루이 리팡, 루팡,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루이 자도라는 네, 분이 루이 자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르고뉴에서 만들어내는 와인이고요. 이건 이제 품종이 그 레이블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르고뉴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거는 빨간 애들은 100% 피노누아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금 미국을 갔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서 내려서 지금 부르고뉴까지 왔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프랑스 와인 하면 우리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와인의 대명사이고. 근데 그런 편견 없이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건데 일단 색깔이 좀 다 비슷한 색깔이라고 하지만 약간 요거는 좀 그냥 붉은색하고는 좀 약간 네. 다른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요게 이제 그 와인 같은 경우는 다 빈티지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저 루이자도 보르고뉴 같은 경우는 2012년 빈티지여서 한 4년 정도 숙성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숙성이 된 와인들은 약간 겉에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주황빛이나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빛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숙성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티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와인을 만들 때 그 포도를 쓰는데 그 포도를 수확한 네, 연도를 수확한 말하는 거죠. 연도입니다. 네. 그게 이제 12년. 2012년이니까 벌써 한 4년 됐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오래됐으면 더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쉽잖아요. 보통은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와인에 따라서. 와인에 따라서. 네, 지금 이 루이자도 보르고뉴 같은 경우는 지금이 딱 먹기 좋은 상태이고요. 여기 이렇게 아주 싸구려 와인은 일단 아닌가 봐요. 이렇게 오래. 그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랜만에 또 건배 한번 하고 아까 뭐였죠? 쌍떼. 쌍떼. 저기 유나 리뷰 빠졌어. 좀 이따. 또 다른데? 자, 저희만 이렇게 즐겨서 정말 죄송한데, 와, 오늘. 이거는, 일단 뭐, 유나님. 우리가 사실은 하나 깜빡 잊은 게, 신데르 와인 2개를 비교했는데, 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했으나, 네.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네. 이거 다 맛보고 말씀드릴게요. 화내시겠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와인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우선 앞에 먹었던 두 개의 와인보다 확실히 산미가 되게 높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많이 늘었어, 그새. 방송 3번 만에. 어제 디테일한 그런 또 그러네. 자. 근데 그 산미가 높은데 그 시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 네. 그냥 그 산미가 네.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우리 신데르 와인 네. 2가지 맛본 거에 비해서 그 떨다는 느낌이 훨씬 덜한데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 이게 혹시 그 와인 숙성을 오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그거 아니야. 그런 부분보다는 이라 했어.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이제 일단 얘네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놓고 보면은 네. 아마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미국 와인은 확실히 좀 그 뭐라고 할까 붉은 과일 향이 나긴 나지만 조금 더 단내가 많이 더 많이 익은 그런 과일 향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 이 프랑스 와인들은 조금 더 덜 단내, 그러니까 조금 더 상큼하고 프레시한 느낌이 더 좀 많이 상큼한 냄새가 네, 많이 나. 그런 차이가 좀 확실히 있습니다. 맛도 얘네들은
잘 익은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살짝 입에서 느껴지는 단내가 좀 있는 반면에 지금 저희가 마셨던 와인은 그런 거 없이 더 드라이하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느낌들 바삭바삭한 마른 느낌,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 크리스피한 느낌들도 더 많이 있고. 아 진짜 확실히 그 드라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 향이 그 신데렐 와인에 비해서는 조금 화사한 그런 느낌 좀 덜한 네. 게 있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절대돼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든달까? 그러면서 드라이한데 그 드라이한 게 기분 나쁘지 않은 드라이함. 그래서 스윗한 거하고는 확실히 좀 거리가 있네요. 저는 그렇게 네. 느껴지는데 이게 그 달다는 게 또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 세 가지 다 먹어보니까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위트 와인의 그 딱 스윗한 맛은 전혀 다 없는데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과일이 어느 정도 익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단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 앞에서 맛봤던 신데렐 와인은 그 냄새가 그 일단 화사한 그 느낌이 네. 있다면 요거는 맛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이제 풍부한 그런 네. 맛들이요. 그러니까 냄새가 확 오진 않은데 맛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과일 향 맛이 네. 난다 그럴까? 좀 그런 차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과일을 어떤 과일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게 취향이 바뀔 것 같은데 좀 시큼한 와인 이런 거 그쵸. 있잖아요. 그런 약간 사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면은 이 세 번째 와인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그 오렌지는 아닌데 시트러스라고 하는 게 있나요? 네네. 그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만의 착각일 그쵸.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 맞는데 일단 걔네들은 이제 화이트 와인 할 때 이렇게 맞습니다. 아, 화이트. 있어 자, 보이는. 뭐 저는 초보자니까 뭐 이렇게 조용히 뭐 무슨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게 조용히까지 얘기하실 거 있나요? 자, 어쨌든 그냥 저는 그냥 제 그럼요. 더 느낌이니까 상큼하고 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셨는데 한 자리에 놓고 이렇게 마셔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피노 누아라는 그 품종의 그 공통적인 맛인지 모르겠으나 네. 뭔가 그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약간의 그런 네. 길게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좀 짧게 끊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네요. 확실히 와인이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게 복잡하다니까. 그거 같아요. 얘는 약간 방금 먹은 거는 청사과 같은 거 같고 아 맞아요. 아까 그쵸. 먹은 두 개는 좀 잘 익은 빨간 아. 사과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다음 방송부터는 이게 메인이 바뀔 것 같네요. 왠지 제가 그 자리에 앉고. 저도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딱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 그런 건가요?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피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렌지하고 정말 저희가 좀 뭐 덜 익은 그런 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뭐 화이트 와인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딱 정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오리냐 부사냐. 그런 고급 단어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듣기에는. 그런 차이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라도 뭐 테이스팅 하실 때 카테고리를 나누면 일단 프랑스 와인 얘네 둘끼리 먼저 보고 미국 거 둘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렇게 합쳐서.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법 중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와인이 알면 알수록 네. 여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자들처럼 종류가 다 다르기도 하고 종류라 표현은 좀 이거 차이. 술 취해가지고 제가 지금 취해서 좀 봐주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각각의 그 여성 매력이 다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혀가 꼬이는 바람에 자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마지막 이제 남은 건데 이거는 마지막 와인은 같이 이제 부르고뉴에서 생산이 되는 와인인데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부르고뉴라는 말 대신 막사네라는 이제 이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건 부르고뉴 안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피노누아 100%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100%예요? 네, 그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그 피노누아 전부 다 100%.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는 이제 그 루이 라뚜르라고 하는 생산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준비가 같이 되어 있고. 이 프랑스 와인은 그 생산자가 누구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 요게 똑같은 레이블이 아니지만 이름이 또 다른 부르고뉴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뭐 퀄리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전라도 고흥에 뭐 무슨 밭에 김노인 밭이 있고 네, 그쵸. 뭐 최노인 밭이 있는데 그 최노인이 또 전라도 고흥에만 밭이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뭐 무슨 그쵸, 네, 옆 동네에 네, 또 네, 밭이 네, 있고 네. 근데 그 밭마다 또 그쵸. 맛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쌀이 예를 들어서 네.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근데 공부하기에, 그러니까 이 소믈리에 분들은 이런 걸 다 일일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또 밥벌이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목숨 걸고 하시는 건데, 근데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거. 솔직히 이제 부르고뉴 지역 와인이 제일 어렵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 부르고뉴라고 하는 와인을 생산하는 뭐 생산자가 뭐 몇백 명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근데 재밌는 게 피노누아 100%로 만들긴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밭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스타일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거는 또 재미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그러니까 전라도 고흥에 왜 자꾸 전라도 고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흥의 김노인의 쌀이 그렇게 맛있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이 들었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네. 풍작이라서 뭐 쌀도 네.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맛도 더 좋아. 네. 그런데 올해는 약간 비도 많이 내리고 네. 해서 쌀이 좀 김노인이라서 워낙 유명하지만 어느 정도 브랜드는 있으나 네. 그런데 좀 맛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와인이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신데르 와인은 이 맛에 있어서는 어떤 그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왜냐면 날씨가 유럽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또 제가 가봤잖아요. 아이고. 그 캘리포니아 해안도로를 아, 예. 횡단을 했거든요. 렌트를 해서 차를.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날씨가 변화무쌍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나파밸리 쪽이나 이런 데는 1년 내내 이제 햇빛이 일정하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데르 와인은 좀 그런 변화가 네. 좀 덜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그 빈티지가 중요하다는 게 네. 그 예를 들면 2000년이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2000년이면 뭐 빈티지가 좋다. 뭐 2001년은 날씨가 뭐 별로라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걸 좀 프랑스나 이쪽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자, 저 많이 공부했습니다. 엄청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래봤자 만화책 신의 물방울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거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뭔가 야, 요거는 또 약간 특이하네. 확실히 나도 뭐를 같이 즐겨야지. 같이 즐겨야지. 이거 나 누이라프는 못 먹어봐가지고. 근데 이 맛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게 피노누아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저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어보기에는 정말 그냥 저기 연식이 좀 되기는 했는데 딱 느낌은 그냥 대학생 느낌이야. 오케이. 그거 자꾸 편견 주지 말고 자, 일단 이어가면 되지?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테이스팅 끝났고요. 야, 요건 참 이 와인이 그래서 참 맛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게다가 같은 피노누아 품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좀 떫은 산도가- 맛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산도가 산도가 산미가 네. 배운 대로 산미가 좀 풍부하게 느껴지면서 가장 떫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먹어서 그런가? 제 입맛에는 얘가 지금 탄닌이 가장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많이 있어요. 제가 무슨 뭐 와인 분석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외국의 유명한 와인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일단 약간 떫은 느낌이, 그리고 이렇게 마시고 나서도 좀 오래 남네요. 네, 피니쉬가 확실히. 이거는 약간 음식의 다시 이 와인을 마실 때 어울리는 음식, 네. 이게 마리아주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또 전문 용어 하나 또 배워왔어요. 근데 마리아주가 말하자면 그 영어로 얘기하면 marriage 네. 쪽, 그래서 결혼하는 느낌의 어떤 딱 궁합이 맞는 음식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 와인을 딱 먹으면서 이게 약간 그 드라이하고 떫은 맛, 그러면서도 산도가 높은 그 맛이 섞여 있는 거, 여기에 딱 어울리는 뭔가 그 요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달콤한 음식이 어울리지 않을까? 약간 탕수육. 너무 아재 같나? 탕수육하고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와인을 탕수육이랑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떫은 와인을 저는 약간 달콤한 쿠키랑 먹으면 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탕수육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거는 달콤하잖아. 그런데 탕수육이랑은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보통 와인을 탕수육하고 먹진 않아요.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니까 탕수육하고 어울릴 것 그럴 같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합의봅시다. 네. 우리 그 소믈리에님은 요 와인에 대해서 이런 뭐 물론 전반적으로 요 특히 요 마지막 거 이런 거 먹을 때 어떤 걸 먹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거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훈제 오리 아 훈제 오리 요리.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프라이팬에 그냥 음. 대충 마늘 썰어서 아 그러니까 와인은 좋은 거 마시고 음식은 그냥 볶아서? 대충 이렇게 한 3분 볶아서 먹는 걸로. 네, 뭐 아뭐 그건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니까. 오리 원래 이제 뭐 피노누아 같은 오리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 와인 중에 그래요? 하나인데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오리뿐만이 아니고 요 정도의 탄닌이면은 그냥 집에서 뭐 저희 그냥 뭐 불고기거리 같은 거 이렇게 그냥 그쵸. 소금 후추 간해서 양념 안 하고 프라이팬 살짝 구워가지고 먹어도 상당히 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탄닌이 많은 이런 와인들이 기름진 음식이랑 어울려요? 네, 고기 이제 육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뭐 단백질 있는 기름 성분들을 같이 뭐 융화를 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얘를 그냥 그럴 것 먹기에는 같아요. 조금 이제 떫은 느낌이 있다 네. 보니까 뭐 그런 육류 같은 것들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그 육류 고기 계속 먹다 보면 약간 질리잖아. 근데 그런 거로 요걸로 약간 네,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좀 아까부터 느낀 게 신기한 게 이 뒤에 이 저는 이제 프랑스 와인 이 두 가지가 약간 그 탄닌 맛이 약간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세 번째 우리 맛본 게 뭐였죠? 루이자도의 네. 불고뉴. 이 루이샤드 불고니 요거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렵다. 이거는 그 탄닌이 떨단한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부드러운 네. 그런 떫은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탄닌 맛이 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고기를 먹고 나서 그 느끼한 맛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 그럴까? 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스테이크가 확 땡기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다 맛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침내 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내가 제일 그 마음에 드는 베스트 와인이 오늘 뭔지 그걸 한번 네. 각자 선정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와인이 요 어떤 거죠? 아까 어떤 지금 요 거였죠? 카멜로드하고 루이자도 이렇게가 네. 다시 할게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와인이 요 지금 나와 있는 카멜로드하고 루이자도.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거 라크레마. 라크레마하고 네, 마사네. 예. 요거는 시중에는 지금 그 마트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마트보다는 이제 뭐 와인 샵이나 샵 같은 데서. 그런 쪽으로.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두 번째 맛본 거고 마지막 게 이제 네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마트에서 여러분이 네. 쉽게 사시는 그런 건데 자 일단 그러면은 각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한번 테이스팅을 한 번씩 쭉 하고 자기의 베스트 와인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걸 해볼게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뽑았어요. 아 이미 뽑았어? 네. 오 빠르신데요?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첫 번째 와인이 전 술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처음에 그 냄새랑 다른데요? 네, 향이 좀 변했죠. 다르죠 이거 네. 맛 다르죠? 음. 아 처음 맡았을 때는 약간 뭐 스낵 냄새, 쿠키 냄새 같은 거 났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맛을 한번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일단 맛있고 아 요 두 번째 것도 다르네. 아까보다 향이 좀 많이 피었죠. 네, 이게 이 와인이 희한한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오래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면 또 맛이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향이 그리고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네. 아 그래서 와인을 따고 이렇게 다른 병에 담는 디켄팅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향을 더 주려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래된 와인에 이제 자연적인 침전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와인을 얘기하신 것처럼 향을 좀 많이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뭐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 이제 와인의 상태에 따라서 뭐 바로 보여주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시는 게 더 좋고 네. 시간이 필요한 애들은 해주는 게 좋고.
와 희한한 게 이 네 번째 와인, 그러니까 막산에 맞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냥 네 번째 먹었을 때하고 요 세 개를 다 마셔보니까 이게 또 다른 게 아까는 다르게 이 안에 또 그 안에 나름의 그 달콤함이 있네요. 아까 맨 처음에 되게 좀 떨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자 이거를 자기 순서대로 자기가 잘 마음에 드는 와인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베스트만 뽑았는데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다시 또 맛을 봐야 되나? 저도 베스트는 뽑았어요. 베스트는 여기서 저는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네, 그럼요. 그다음에 베스트 근데 2, 3, 4위도 한번 정하는 것도 어떨까요? 저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아 벌써 하셨어. 나 한 번만 더 바꾸고. 여기서 이제 와인에서 계속 뭐 단맛 같은 것들은 다 과일 향들에서 나오는 맛들이고요. 얘네들은 다 전체적으로 좀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스타일이고요. 좀 단 와인은 또 디저트 와인이라고 또 이제 따로 분류가 되고요. 계속 하니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이게 도수가 지금 13도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마시다 보면 네. 지금 분위기가 딱 이게 우리 둘만 있으면 벌써 나는 여기서 왜 코멘트가 딱 들어가는 거지. 오늘 집에 가야 돼? 뭐 이런 약간 저는 연하 좋아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연하인 걸로 아는 분도 있어요 혹시. 아 정말요? 자 어쨌든 이게 진짜 희한하네요. 아까 처음 맛볼 때하고 이게 좀 달라. 근데 총평을 하자면 일단 그 캘리포니아 와인하고 이 프랑스 와인하고는 스타일이 확연히 저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보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피노 누아라는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이 와인은 완전 초보자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만 이제 와인을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남지 않잖아. 너무 달면은 저 그런 느낌 받은 적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막 설탕기 남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이 네 개는 다 공통적으로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유나님의 네. 베스트 와인을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마셔보니까 라크레마. 라크레마라면은 두 번째 먹었던 그 캘리포니아 와인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먹었던 카멜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좀 너무 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잘 익은 과일을 네.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자몽 같은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탈락이고 오케이. 그리고 오히려 프랑스 이쪽 와인들은 제가 탄닌 있는 네.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음식 없이 그냥 먹으니까 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넣고 보자니 라크레마가 적당히 이렇게 달달한 맛도 있고 탄닌 맛도 있고 해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또 말을 잘할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전문가이신 소믈리에님은 나중에 하시는 네.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베스트 와인을 뽑아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저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오늘 방송 건들지는 끝나고 말고. 왜냐면 저도 이 두 번째 라크레마 이게 지금 잭슨 패밀리가 네네. 만든 아마도 저의 그 캘리포니아 해안도를 한번 갔다 온 거의 그 향수가 이리를 향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느낌이 비슷한 게 이게 뭔가 그 피노누아만의 그 화사하고 우아한 그 맛을 보여주면서도 그 드라이한 맛이 탄닌의 맛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네 개가 다. 근데 그게 너무 강하지 않고 해서 좀 굉장히 편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단연이라고 하긴 좀 위험한데 요게 조금 오늘 제일 마음이 가요. 우리 통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평가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 소믈리에님은 소믈리에의 어떤 그런 전문가 입장을 떠나기 힘드시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떤 그 개인 취향도 들어가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오늘 판단을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두 가지가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나 혼자 마실 거면은 이 루이라틀의 막사네가 가장 좋고요. 저한테는 제 테이스트에는. 근데 같이 먹을 거. 그러면 이제 카멜로드 같은 경우가 가장 1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딱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잔에 딱 따랐을 때 그 처음 느낌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들이 됐든지 간에 어르신들이 됐든지 간에 딱 한 잔 따라서 그냥 딱 향을 맡으면 벌써 와우라는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와인들. 그리고 맛도 좀 모나지 않고 그렇죠. 누구든지 다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게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얘네 둘도 뭐 불고니도 그렇고 뭐 라크레마도 좋지만 또 우리 굳이 꼽자면은 이두 가지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와 이게 완전히 표가 갈렸어요. 네, 그 막산에 그걸 혼자 네, 드신다 네. 했잖아요. 네. 혹시 걔가 제일 비싸요? 왜 혼자? 그 가격 공개는 좀 이따 하는 걸로. 좀 이따 하는 걸로. 아 개인적으로 혼자 테이스팅 하려면 오케이. 그 가격 공개는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아 그리고 이거 네. 제가 라크레마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여러 와인을 먹으니까 지금은 좀 그런데 처음에 테이스팅 했을 때 이게 끝에 이렇게 제가 그 침이 좀 많이 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랑 썸 타는 남자랑 와인을 할 때 이게 침이 막 도니까 키스하고 싶어지는 그런 와인. 야 이거 정말 영원히 남을 코멘트야. 키스하고 싶어지는 와인. 이거는 그런 거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나가도 되겠다. 아 그렇구나. 아, 요건 모르셨죠? 저희는 와인 이렇게 전문가지만 여성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 이분. 그러니까 키스를 안 해본 지가 저도 그건 오래됐어요. 탄닌이 너무 강하면 입이 떨어지니까 침이 계속 마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침이 계속 고이면 왠지 이렇게 키스하기 좋을 것 같아서. 뭔가 과학적인 역시 대학원생은 달라. 이거 조금 길게 갑시다, 이거 마지막. 이게 몇 번째죠? 요거 지금 끊고